The language in this video has been translated using AI translation via HeyGen. While we strive for accuracy, the translation may not be entirely precise or reflect the original intent and meaning in all cases. We appreciate your understanding as we work to make this content more accessible through AI-assisted translation. 이 영상의 언어는 헤이젠의 AI 번역 기술을 사용하여 번역되었습니다. 정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번역 결과가 모든 경우에 완벽하게 정확하거나 원문의 의도와 의미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AI 기반 번역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릭 자모아입니다. 파일 작업에 중점을 둔 첫 번째 ADMET Predictor 인터랙티브 튜토리얼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파일 열기와 저장, 외부 파일에서 필드 가져오기, 작업 결과를 엑셀로 내보내기 등이 있습니다. 또한 DOM.xtk 파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xtk 파일은 ADMET Predictor의 세션 파일로 작업 상태를 저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ADMET Predictor 매뉴얼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ADMET Predictor에서 파일을 여는 방법을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화합물 구조를 포함하는 가장 일반적인 파일 유형은 SDF 파일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파일에는 구조만 포함되어 있지만 때로는 구조와 속성 모두가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페리독사 제피놓은 500개 화합물의 파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은 파일 열기 메뉴로 들어가서 아주 쉽게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SDF 파일을 선택해서 작업할 파일로 지정하면 됩니다. 이제 이 화합물들의 식별자로 사용할 필드의 이름을 지정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식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식별자는 EDX 필드에 인코딩되어 있으므로 UH 읽기 과정의 일부로 그것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SDF 파일의 구조가 들어있는 아주 간단한 경우입니다. 또 다른 가능한 상황은 그 파일의 구조와 속성들이 함께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이 파일을 살펴보면 메모장으로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서 파일 내 각 레코드의 맨 아래로 가보면 이 구조들과 연관된 다른 정보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경우에는 정준 스마일즈가 들어있는 필드, 미리 계산된 분자량이 들어있는 또 다른 필드, 각 화합물의 ECCS 클래스가 들어있는 또 다른 필드, 그리고 각 화합물의 합성 난이도 정보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필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화학자가 평가한 것일 수도 있고 외부 프로그램이나 심지어 우리 소프트웨어 내에서 계산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정보들은 화합물과 함께 가져가고 싶을 수 있는 정보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오픈 프로세스를 통해 각 레코드와 연관된 구조와 속성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화합물과 함께 정준, 스마일즈 분자량, CCS 클래스, 그리고 합성 난이도 정보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당 정보가 파일에 포함되어 있으면 로딩 과정의 일부로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또 다른 유형의 파일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작업할 수 있는 또 다른 파일 유형은 스마일 문자열이 포함된 파일입니다. 여기 위치한 폴더에서 이 해당 파일을 기본 프로그램인 메모장으로 직접 열어서 확인해 보시면 탭으로 구분된 파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화합물의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식별자입니다. 그리고 각 화합물의 구조를 정의하는 표준 스마일 문자열이 있습니다. 따라서 애니메이 프레딕터에서도 이 화합물들을 쉽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동일한 열기 명령을 사용해서 드롭다운에서 이 파일을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프로그램이 스마일 필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또한 각 화합물의 이름을 제공하는 식별자열이 있다는 것도 인식합니다. 그래서 OK를 클릭하면 이전에 화합물을 불러왔던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화합물들이 불러와집니다. 이제 한쪽에는 구조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외부 파일에 여러 속성들이 들어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이전에 사용했던 구조 집합, 즉 제가 앞서 언급했던 이 페리독사 제피논 구조들을 다시 가져와 보겠습니다. 다시 말해 이 500개의 구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화합물들에 대한 정보를 따로 가져오고 싶기도 합니다. 이 경우 그 정보는 데이터베이스나 비슷한 환경에서 내보낸 엑셀 파일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엑셀이 열릴 때까지 몇 초만 기다리면 이 파일에는 표준 SMIDS, 식별자, 분자량, 잠재적인 HRG 책임성, 용해도, 그리고 합성 난이도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정보를 해당 화합물들과 함께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이 두 데이터는 같은 순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표의 첫 번째 화합물이 여기에서는 식별자가 709로 끝나고 여기에서는 123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해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화합물과 함께 속성을 인덱스 방식으로 다시 가져오기 위해 인덱스 필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기준이 될 필드가 필요한데 이 경우에는 식별자가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실제로 식별자가 첫 번째 필드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표에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 열을 잘라서 여기 첫 번째 열로 삽입하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장할 겁니다. 탭으로 구분된 텍스트 파일로요. 그래서 이 파일을 탭으로 구분된 파일로 저장할 겁니다. 이제 이 작업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속성들을 다시 가져오되 식별자를 기준으로 인덱싱된 방식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파일 메뉴에 보면 화합물 속성 가져오기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찾아보기를 클릭해서 속성 파일을 선택합니다. 엑셀에서 내보낸 파일로 속성과 식별자가 들어있어서 매칭을 할 수 있습니다. 파일의 첫 번째 줄에는 열 이름, 즉 식별자, canonical smiles 등이 들어있으니 이 부분을 클릭해서 프로그램이 첫 번째 줄은 가져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가져올 수 있는 필드 목록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는 모든 필드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진행하면 모든 항목이 다 가져와지는데 이게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엑셀 파일에서 20개나 30개 정도의 필드가 있다면 원하는 것만 선택적으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필드를 다 가져오고 싶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예를 들어 2개의 필드를 클릭하고 선택 항목 제외를 누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실제로 필드가 삭제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필드에서 제외된 것으로 표시됩니다. 즉 가져오기 과정에 포함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가져오기 과정에서는 제외되지만 당연히 파일에서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필드들을 가져와도 괜찮다면 가져오기를 선택하면 이 경우 모든 필드가 함께 가져와집니다. 알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아주 잘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제대로 된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 실제로 분자량 컬럼이 두 개 있는데 둘이 일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그래프로 그리고 싶다면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두 개를 선택하면 두 값이 직선 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작업이 제대로 되었음을 확인해주는 매우 간단한 확인 방법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작업을 XTK 파일로 저장하는 기능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파일들은 세션 파일입니다. 이건 admit predictor만의 독점 포맷이지만 작업 중에 특정 체크 포인트를 설정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걸 저장하는 것이고 XTK 파일로 저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파일 이름을 session 1 XTK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한 모든 작업이 저장됩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종료하면 이미 작업을 저장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하면 아주 쉽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작업하던 지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구조 파일을 읽는 대신 방금 저장한 세션 파일, 즉 XTK 파일을 읽거나 열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작업하던 그대로의 방식으로 데이터가 불러와집니다. 심지어 그래프까지도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딱 맞게 나타납니다. 네, 정말 쉽고 편리한 기능입니다. 이제 특정 속성을 계산하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작업을 하려면 데이터 메뉴로 가서 속성 계산을 선택합니다. 이번 연습에서는 TOX 속성만 계산한다고 해봅시다. 그냥 바로 계산을 누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실제로 멀티스레드로 동작해서 속성 계산이 매우 빠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예를 들어 히스토그램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해봅시다. 여기서 admit risk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화합물들에 대해 admit risk의 히스토그램을 만들겠습니다. 이제 이 작업을 엑셀이나 다른 세션 파일로 아주 쉽게 저장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엑셀로 내보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업한 내용을 엑셀 워크북으로 내보내는 아주 쉽고 편리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것이 우리가 처음으로 내보내는 세션이라고 해봅시다. 엑스포트 내보내기, 세이브 저장을 선택하면 이 시점에서 어떤 속성을 내보낼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항목을 내보내고 싶다면 그대로 두면 됩니다. 만약 일부 속성을 목록에서 제거하고 싶다면 해당 속성을 선택한 후 remove 제거를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 속성이 제거됩니다. 그리고 계속 진행할 준비가 되었다면 OK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실제로 모든 내용이 내보내집니다. 물론 테이블에 있는 모든 값이 내보내집니다. 또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분자와 스타플롯에 대한 그림도 생성됩니다. 실제로 엑셀로 내보낼 때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부분이 바로 이 스타플롯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할 때 파일 크기가 너무 커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500개의 화합물이 있습니다. 지금은 잘 작동하고 있지만 구조의 수가 많아지면 처리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여기로 가서 방금 내보낸 세션1 파일을 선택하고 엑셀을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내보낸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전체 화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모든 구조체, 즉 500개의 구조체가 다 있고 생성된 툴팁과 스타플롯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데이터를 동료들과 공유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내보내기에 매우 편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일은 두 번째 세션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파일을 세션 2로 저장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작업을 수행하면서 두 번째로 저장하는 체크 포인트입니다. 그럼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시점에서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종료하더라도 그리고 다시 시작하더라도 바로 다시 작업을 이어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세션이 파일입니다. 그냥 다시 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과정에서 생성했던 ATIB, ATBM도 플롯을 포함해 데이터가 다시 나타납니다. 좋아요. 지금까지 꽤 잘 진행해 왔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빠르게 더 많은 정보를 찾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매뉴얼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찾고 싶으시다면 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온라인 도움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져오기를 하려고 한다면 이 주제를 검색할 수 있고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속성을 어떻게 가져오는지 보여줍니다. 정보에 접근하는 또 다른 방법은 매뉴얼의 PDF 또는 HTML 버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도움말로 가서 Predictor PDF 매뉴얼을 선택하면 소프트웨어의 PDF 매뉴얼이 열립니다. 마찬가지로 이 매뉴얼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져오기를 검색하고 싶다면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import라고 입력하면 방금 전에 했던 내용과 관련된 매뉴얼의 섹션으로 안내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파일을 읽고 저장하는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필요하신 것이 있으면 언제든 저희 소프트웨어로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남은 하루도 좋은 시간 보내세요. 좋습니다. 그럼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